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6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범은? 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범이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굉장히 바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또는 기대했던 시간이나 작업 효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을 한 번에 끝마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생산성을 원하지만 우리의 생산성은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이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아주 서서히 비밀스럽게 우리의 생산성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작업 속도를 늦춘다거나 또는 정확도를 저하시키고 또는 창의성을 떨어뜨리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들죠. 그래서 나쁜 습관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직접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쁜 습관을 컨트롤하는 것이 단지 생산성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들 중에 그래도 우리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최악의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9가지 최악의 나쁜 습관들을 선정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9가지 최악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이 증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으로 얻게 된 삶의 질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첫 번째 습관, 인터넷 서핑.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충동적인 인터넷 서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작업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15분이라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집중하게 되면 15분 이후에는 기분 좋은 몰입의 단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입 상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 이상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뉴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내 친구의 사진을 보기 위해서 또는 어제 벌어졌던 스포츠 경기의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클릭하신다면 당신의 몰입 상태는 완전히 깨질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몰입 상태가 깨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몰입 상태에 다시 돌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15분의 집중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업무나 작업 중에 반복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내 작업과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하루 종일 몰입을 경험하지 못한 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올리는 힘, 바로 몰입의 힘인 것 같은데요. 그 몰입을 위해서 최소 15분간 집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인터넷을 잠시 멀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습관, 완벽주의. 두 번째 습관은요,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캐릭터와 플롯을 구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브레인스토밍에 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책에 담기지 않을 내용을 수많은 페이지에 쓰고 또 쓰면서 메모를 하기도 하는데요. 작가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우리의 경우는요. 우리는 막상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그 막막함에 얼어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디어가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생산한 결과물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생산할 때까지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행동조차 시도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시간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작가 조디 피콜트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완벽주의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잘못된 원고는 수정할 수 있지만 빈 원고는 수정할 수 없다. 완벽주의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망설이기보다는 무엇이든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을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세 번째 습관. 불필요한 회의. 세 번째 습관은 바로 불필요한 회의입니다. 불필요한 회의는 무엇보다 내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주범이겠죠. 생산적인 사람들은 가능한 회의를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회의를 할 때 느끼셨겠지만 회의란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는 반드시 정해진 일정,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열게 되면 참여자들에게 일정과 시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시간 설정은 회의 참여자들이 회의에 더욱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회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 이메일 확인하기. 자, 네 번째 습관은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도착 즉시 답장 보내기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 이메일을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을 주기를 기대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산성을 위해서는 이 습관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메일이 지속적인 방해가 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체크 시간을 정해서 이메일을 체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또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메일을 체크하게 되죠. 그리고 이메일을 체크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래처나 고객의 이메일은 알람을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업무 중에 쉬는 시간이나 여유 시간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토 리스폰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이 이메일은 10시 이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또는 이 이메일은 점심 이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 이메일은 3시 이후에 확인하겠습니다처럼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자신이 언제 이메일을 열어볼 것인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이메일에 압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메일도 관리하시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습관. 다시 잠들기. 다섯 번째 습관은요, 바로 다시 잠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수면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기상시간에 우리 몸에 알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간혹 기상시간에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그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뇌가 기상시간을 알고 일어날 시간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아침에 눈을 떴다가 다시 잠들게 된다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알람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기상시간이 늦어지고 피곤하며 정신이 없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죠. 최악은 이런 피곤함과 무기력함은 사라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상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보다 생산적인 아침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내 몸이 피곤해도 알람 시계가 울릴 때는 침대 밖으로 억지로라도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다시 잠들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습관. 멀티태스킹. 최악의 습관 여섯 번째는요,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멀티태스킹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멀티태스킹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범 중에 주범, 가장 악질적인 습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을 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에 정기적으로 노출시킨 사람은 집중을 하지 못했고
정보를 기억하지도 못했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완료하는 사람보다 작업 전환을 원활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작업을 시도할 때 두 작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우리의 뇌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간혹 주변에서 보면 멀티태스킹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자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에 대한 성향과 멀티태스킹이 작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그룹을 나눠서 그룹 비교를 하게 됩니다. 멀티태스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싱글태스킹을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낮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지 못했고 상관없는 정보를 명쾌하게 걸러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 속도도 느려지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은 멀티플레이어를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이나 다른 여러 분야에서 멀티태스킹과 멀티플레이어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히딩크 감독이 강조했던 멀티플레이어는 다양한 전술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랬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양하게 카멜레온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라는 것은 생산성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7번째 습관. 어려운 일 미루기. 최악의 습관 7번째는요, 바로 어려운 일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된 멘탈 에너지와 체력이 떨어지면 의사결정 능력과 생산성도 떨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의사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은 항상 미루죠. 뒤로 미루는데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일을 처리하고 정작 우리의 몸이 가장 피곤하고 멘탈 에너지가 가장 방전되어 있을 때 미루어 두었던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오히려 이런 의사결정 피로를 이겨내려면 복잡한 일을 하루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면 내 마인드와 에너지가 가장 프레시하고 넘쳐날 때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가장 먼저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가장 늦게 처리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일찍 마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째 습관. 잠들기 전 핸드폰 하기. 8번째 습관은요, 바로 잠들기 전에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지만 침대 위에서의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수면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루라이트 때문인데요.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 레벨, 그리고 수면의 질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높은 블루라이트를 가진 햇빛을 쐬면 우리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정지되고 잠에서 깨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의 햇빛은 블루라이트가 아침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졸립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우리의 뇌는 블루라이트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루라이트에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녁 시간에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죠. 랩톱 컴퓨터나 태블릿 PC 또는 휴대폰을 너무 얼굴에 가까운 거리에서 또 너무 밝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억제되고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거죠. 모두가 알듯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의 방법은 저녁 시간 이후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던 우리 스마트폰은 충전기에 잠시 꽂아두고 우리도 조용히 잠자리에 들어가서 숙면을 취하시면 좋겠네요. 9번째 습관. 너무 높은 당 섭취.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9가지 최악의 습관, 그 마지막 9번째는요, 너무 높은 당의 섭취입니다.
보통 포도당을 의미하는 글루코스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글루코스의 용량이 너무 낮으면 우리는 피곤함과 집중력 저하, 작업 속도 저하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너무 높으면 우리는 초조해지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적절한 용량은 얼마인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루코스의 25g일 때 가장 적절한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25g의 글루코스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이든 아니면 사탕이든 아니면 달콤한 케이크 또는 마카롱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차이점은 생산성이 얼마나 길게 유지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도넛이나 소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정제 슈가들은 에너지가 단지 한 20분 정도 유지되는 것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오트밀, 현미, 그리고 다른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다른 음식들은 에너지를 천천히 내보내기 때문에 집중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만 건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네요.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건강식에 좀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나쁜 습관은 먼지와 같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9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습관들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이 9가지 습관 중에 나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나쁜 습관은 먼지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방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듯이 우리의 나쁜 습관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켜켜이 쌓이게 되죠. 방에 쌓인 먼지는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줘서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은 어떻게 청소해 주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방에 먼지가 쌓였는데도 청소를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의 방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고 편안한 방이 되기보다는 불쾌하고 불안한 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게 될 겁니다. 현재의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뺏길 것인가? 또는 여러분들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지속하고 유지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일 겁니다. 대신에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최악의 습관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그랬었지 라고 후회를 하게 되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절대 잊지 마시고요. 나쁜 습관들보다 좋은 습관들에 보다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